반갑습니다. 이해 그리고 합격 회계관리 2급 회계원리 8번째 강의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김철우 세무사입니다. 자, 우리요 지난 시간까지 같이 공부한 내용은요, 자, 유가증권의 회계 처리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봤어요. 유가증권, 자, 중요한 거 뭐라고요? 이름을 어떻게 짓느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자, 단기에 사고 팔 목적이었으면 단기 매매증권이었고요. 그리고 채권만 가능한 만기까지 내가 갖고 있을 거야. 갖고 있을 능력도 충분히 돼. 그런 경우라면 어떻게 된다고요? 만기 보유증권. 이도 저도 아니에요. 단기에 사고 팔 것도 아니었고요. 만기까지 갖고 있을 채무증권도 아니었어요. 그런 경우라면 매도 가능 증권이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이름 짓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로. 자, 두 번째는, 자, 우리가 이 세 개로 나눈 유가증권을 자, 취득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보유하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세 번째로 어떻게 된다고? 양도할 때, 판매할 때 어떻게 되느냐, 이 회계 처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자, 페이지 85페이지 채권 채무 회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강의할 내용은요, 자, 채권이랑 내가 받을 거, 그리고 내 거, 받을 돈, 받을 권리, 이러한 것들, 그리고 채무, 내가 줘야 할 의무, 제어해야 할 돈, 이러한 것들에 대한 내용 계속해서 우리 시험에서, 우리 수업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물건을 외상으로 팔고요, 외상으로 구입해오고요, 이러한 것들에 대한 내용을 같이 공부해 볼 거고요. 자, 중요하죠. 대산충당금과 대손상각비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지만, 얘도 우리가 외상으로 물건을 팔았을 때 그 물건 판값, 외상값을 100% 다 못 받을 경우가 생겨요. 사업을 하다 보면 그런 경우도 생깁니다. 그럴 때 회계 처리하는 내용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페이지 85페이지 동그라미 1번 채권 채무의 의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채권, 채무라고 해서 용어 자체가 어려운데 이걸 좀 쉽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자, 채권은요, 내가 받을 거, 받을 돈, 내 외상으로 물건을 팔았으니까 받을 돈이 생겼어요. 그걸 채권이라고 얘기하고요. 반대로 채무는요, 내가 외상으로 물건을 등을 구입을 했어요. 또는 돈을 빌렸어요. 그래서 갚아야 될 돈이 있어요. 아니면 갚아야 될 의무가 있어요. 이런 걸 채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받을 돈, 줄 돈, 받을 권리, 해줘야 될 의무, 이런 식으로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면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자, 밑줄 치고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줄에 채권이란, 옆으로 가서 가운데부터 현금이나 재화 또는 용역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아랫줄에 채무란 현금이나 재화 또는 용역을 지불해야 하는 의무. 그쵸? 내가 받을 권리 또는 요구할 수 있는 권리고요. 채무는 내가 지불해야 되는 의무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런데요, 거기에 대표적인 게 외상 매출금과 외상 매입금이 있습니다. 페이지는요, 그 다음 페이지 86페이지고 동그라미 2번입니다. 자, 우리요, 짱구가 물건을 외상으로 사왔어요. 누구한테 사왔죠? 너부리 씨에게 물건을 사왔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너부리 씨에게 가서 짱구가, 아저씨, 너부리 아저씨, 나 옷 팔게 옷을 사가겠습니다 해서 외상으로 사왔어요. 자, 짱구 입장에서는요, 구매자예요. 물건을 사는 사람 입장이고요. 반대로 너부리 씨 입장을 보면은 짱구가 와서 옷을 외상으로 사갔습니다. 판매자 입장이에요. 두 가지 입장에서 다 한번 회계 처리를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왜요? 너부리 씨는요, 물건을 팔았으니까 받을 채권이 생기겠죠? 자, 너부리 씨 아저씨 거에, 너부리 거에 재무상태표를 만들어 볼 거고요. 제가 BS라고 적으면은 이거는 밸런스 시트 해가지고 재무상태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BS 반대로 IS 하면은 손익계산서예요. 자, 너부리 씨 거, 너부리의 BS. 자, 마찬가지로 하나 더 그릴게요. 여기는 누구요? 짱구 거에, 짱구는요, 부채를 좀 더 크게 그리겠습니다. 짱구는 물건을 사와야 되니까는 짱구 패션, 주식회사 짱구 패션의 BS고요. 자, 왼쪽에는 자산이 나오고요. 차변, 오른쪽에는 부채와 자본이 나옵니다. 대변에는 부채와 자본이 나와요. 부채와 자본에 더한 크기는 자산의 크기와 무조건 동일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 너부리 아저씨한테 가가지고 짱구가 10만 원어치 옷을 산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외상으로요. 자, 맨 처음에 짱구가 가가지고 너부리 아저씨한테, 아저씨 나 옷 외상으로 10만 원만 팔아주세요. 나 다음 달에 갚을게요. 알겠어, 여기 써 해서 아저씨는 짱구에게 물건을 팔았습니다.
외상으로요. 자, 그러면은 너부리 아저씨 입장에서 한번 회계 처리를 해볼게요. 자, 너부리 아저씨 가게네. 너부리네 가게에 짱구가 와가지고 물건을 외상으로 사갔어요. 물건을 외상으로 사갔어요. 나 뭐가 발생했죠? 자, 수익인 매출이 발생을 했습니다. 너부리는 자 물건을 옷을 파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옷을 파는 가장 주된 수익인 매출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럼 매출 어느 쪽 계정이었죠? 우리 회사에 매출이라는 게 발생을 해서 들어왔어요. 자, 자비부자스 제가 설명드렸죠? 자비부자스 부자스 쪽에 오른쪽에 어떻게 한다? 매출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10만 원을 잡아준다. 자, 우리 매출 발생하면서요 양쪽 두 가지 쌍으로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복식북이니까요. 어떤 게 있었죠? 자, 우리 매출을 발생을 하면서 짱구가 돈을 주고 갔나요? 아니죠. 뭘 주고 갔죠? 외상이라는 우리에게 채권을 넘겨주고 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수익 매출과 함께 우리 외상 매출금이 들어왔습니다. 자, 어디 소속이죠? 제가 여쭤보니까는 어디요? 페이지 20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산 소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비부자스 왼쪽 자리에 가서 앉으시면 되겠네요. 해서 왼쪽 자리에 외상 매출금을 가서 앉힙니다. 외상 매출금 10만 원. 자, 이렇게 해서 분기가 생기고요. 자, 그러면은 자산 외상 매출금 어디였죠? 왼쪽이었죠. 이쪽에 가서 너부리 아저씨에겐 외상 매출금 10만 원이라는 자산이 생기게 됩니다. 자, 이제 짱구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짱구 입장에서는요, 아저씨한테 가가지고 외상으로 물건을 사왔어요. 그래서 아저씨에게 물건을 사왔기 때문에 우리 회사에는 뭐가 들어와요? 짱구 회사 안에는 문을 열고 상품이라는 게 들어오네요. 상품 어느 쪽이죠? 자, 상품 소속 어디신가요? 제가 물어보니까 상품 자산 소속이래요. 그래요? 자산 자리 어디죠? 왼쪽이죠? 차변에 가서 앉힙니다. 상품 마찬가지로 10만 원어치 들어왔고요. 상품이 들어오면서 손잡고 들어온 애가 있었어요. 이름 물어보니까 뭐냐고 그러니까 외상으로 물건을 사왔대요. 그래서 외상 매입금이라는 이름을 가진 애였어요. 그래서 소속 어디입니까? 물어보니까 부채라고 얘기하네요. 부채 자리 어디죠? 부채 자리 오른쪽이죠? 대변이죠? 자, 자비 부자스 오른쪽 외상 매입금이라고 분계를 넣어줍니다. 둘 다 재무상태표 항목입니다. 계정 과목입니다. 그래서 상품도 왼쪽에 짱구 패션의 왼쪽 차변에 가서 자산 자리에 가서 앉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외상 매입금도 부채 자리에 가서 앉게 되겠죠. 한번 기록해 볼게요. 자, 이렇게 재무상태표가 나올 거예요. 재무상태표는요, 왼쪽과 오른쪽이 다 무조건 똑같아요. 지금 짱구 패션 왼쪽 분계도 왼쪽 분계 오른쪽 분계 10만 원 같고요. BS도 왼쪽 자산 그리고 오른쪽 부채 10만 원 같아요. 근데 선생님 왜 너부리 아저씨는요, 왜 상품도 나간 것도 안 하고요? 그리고 왜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달라요? 요거는요, 여러분께 설명은 아직 안 드렸어요. 여러분 그 물건을 파는 쪽에 분계를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물건을 파는 쪽의 내용을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안 드렸지만 뭐 사실 말씀드리자면은 어려운 건 아니에요. 원래 여기 상품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상품이 문을 열고 나가면서 외상 매출금이 들어왔잖아요. 원래 기본적으로 이게 상품이 있었던 똑같은 부분이었는데 상품이라는 게 외상 매출금으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어차피 저희가 바로 다음 시간부터 우리가 물건을 파는 회계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할 거예요. 재고자산에서. 그때 설명드리는 거고요. 어찌됐든 간에 분기에서는 차변, 대변 똑같고요. 차변에 10만 원이 우리 상품에서 외상 매출금 쪽으로 바뀌었고요. 요 10만 원은 재무 상태표가 아닌 어디로 간다고요? 손익계산서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노란색으로 적어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 왼쪽 오른쪽은 무조건 똑같다. 자, 이렇게 판매를 한 상품 거래에서 채권 채무 발생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자, 너부리 씨는 10만 원이라는 채권이 생겼고요. 그리고 짱구는 10만 원이라는 채무가 생겼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너부리 씨가 물건을 판매를 하는 짱구한테만 파는 게 아니겠죠.
저 다른 회사인 A라는 회사, 저 다른 회사인 B라는 회사, 저 다른 회사인 C라는 회사한테도 아저씨는 물건을 팔 거예요. 물론 사오기도 하겠지만 판매도 할 거예요. 그러면은 짱구한테 10만 원 팔 거 말고도 또 한번 다른 것들이 있을 거예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A라는 회사에 너브리 아저씨가 3만 원을 외상으로 팔았고요. B라는 회사에 5만 원을 외상으로 팔았고요. 글씨가 엉망이 되네요. C라는 회사에 2만 원을 외상으로 팔았습니다. 그러면은 자, 아저씨가 총 외상으로 판 거는 얼마죠? 짱구한테 10만 원, A한테 3만 원, B한테 5만 원, C한테 2만 원이에요. 그러면 총 20만 원을 외상으로 팔았어요. 그러면 아저씨는 외상값을 네 군데 회사한테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 관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저씨가 자, 한번 이쪽에다가 적을까요? 외상값을 관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짱구 패션 한테 받을 돈 10만 원. 짱구 패션에게 받을 돈 10만 원. A라는 거래처한테 받을 돈 3만 원. B라는 거래처한테 받을 돈 5만 원. 그리고 C라는 거래처한테 받을 돈 2만 원이 이렇게 있어요. 아저씨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받은 돈이 있을 거예요. 1년이 지나서 뭐 받은 돈 그리고 아직도 남은 돈, 못 받은 돈. 받은 돈 만약에 짱구 패션에게 10만 원 중에 7만 원을 받았으면 얼마를 못 받았죠? 아직? 3만 원 못 받은 거겠죠? 3만 원. 자, A라는 거래처한테 아저씨가 만약에 2만 원을 회수를 했다고 그러면 얼마를 못 받았죠? 2만 원 회수했으면 만 원을 못 받았겠네요. B라는 거래처한테 아저씨가 3만 원을 회수했다고 그러면 얼마 남았죠? 2만 원 남았을 거예요. C라는 거래처한테 아저씨가 2만 원을 다 회수했다고 그러면 남은 돈은 없을 거예요. 그쵸? 어렵지 않죠? 짱구 패션 10만 원 받을 거 있었는데 그중에 7만 원 받았으면 3만 원 남은 거. 그쵸? 이렇게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당연한 거죠, 여러분들. 2만 원 중에 2만 원 받았으면 받을 거 0원인 거. 자, 모양은 재무상태표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매출하는 것을 우리 외상매출금 한 것을 관리하는 표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재무상태표랑 비슷하게 생겨갖고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고 질문을 하시는데, 자, 그냥 이거는 받을 돈이 10만 원이 있었는데 그중에 7만 원은 받은 거고 못 받은 거 3만 원이 남았다라는 표예요. 그리고 이렇게 외상으로 물건을 판 너브리 아저씨 입장에서는 매출을 하는 거래처예요. 짱구 패션도 너브리가 매출하는 거래처, A도 마찬가지로 매출하는 거래처, B도 마찬가지로 매출하는 거래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출을 하는 거래처들을 관리하는 이러한 표를, 이러한 장부를 매출처 원장이라고 합니다. 외상매출금 원장. 자, 요 내용이 어디 나와 있냐면 오른쪽 페이지 87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요 밑에 오른쪽 87페이지 밑에 나와 있는 표를 보고 학생분들이 여기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게 재무상태표인 것 같은데 재무상태표가 아니에요. 재무상태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뭐 회수가 된 부분은 아직 우리가 뭐 받을 돈 기말 잔액으로 남아있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매출처 원장으로 우리가 외상 매출금을 판매한 것을 관리합니다. 회수된 내용들을.